부동산 풍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제 요즘 이제 그 강남 쪽에서 집값이 이제 조금씩 이제 거래가 되면서, 내려가는 추세가 조금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 기회가 지금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수익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특히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에 이게 투자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귀가 얇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어떠한 이야기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 사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무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지 돼요. 그래서 무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곧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존의 했던 가격에서 20-30% 분양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무주택에 지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찬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된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주택은 무주택인데 내가 현금 보유가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기회가 오니까 그때를 기다리셔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그러한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그것이 이제 투자를 한 경우에 월세로 전환이 됐는지 전세로 전환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제 여러 채가 있더라면 똘똘한 거 위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정리를 하셔야지 돼요. 원래는 다 정리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유튜브를 했을 때 작년 하반기에 다 정리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만약에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세로 전환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월세로 전환하셔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세로 있는데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은 나머지 비용을 내줘야지 돼요. 그러면 내주기 위해서는 또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팔아서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는 더 떨어져요. 수요가 거의 없어지는, 일반 매매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어지는 형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 매매 가격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떨어지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시국에서는
그것이 언제까지 떨어지느냐를 관찰을 하셔야지 돼요. 그냥 무턱대고 떨어졌다고 해서 그 집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떨어지는 건지를 잘 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 그 부동산을 사시게 되면 그 부동산이 샀을 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할 때는 떨어질 때에는 신중하게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 그 올라가는 그 신호를 또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를 캐치를 하셔야지 돼.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사는 시기가 아니고 파는 시기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는 기회는 지금이 아니라 더 그 지나간 이후가 되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러면 부동산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부동산은 그 경제 성장이 되느냐, 경제 성장이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성장에 그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데가 미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느냐, 그래서 미국이 경제 성장이 이루는 것이 조금 미약하다, 미비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형국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좋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겠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근데 작년에 그 미국에서는 올해 금리를 두세 번 올린다고 했는데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경기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래, 이럴 때에는 쉬는 타임을 가지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기의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불경기 속에서 흘러가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경기가 되면은 돈이 없겠죠. 돈을 절약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 쓰지도 않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더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동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흐름 속에서 부동산이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강제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하락시키기도 하는데, 현재 지금 정부 정책은 하락 국면을 만드는 형국을 만들기 때문에 더 그 상승하는 그 기대는 조금 미비하다. 단지 서울 쪽에서 국부적으로 이게 잠깐 오를 수는 있지만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거기도 그 하락의 그 영향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부동산이 서울에 있든지 수도권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어쨌든 다 정리하는 방향을 그 여러분들이 빨리 잡으셔야지 돼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부동산은 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내가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 그러면 제값을 또 못 받고 더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만약에 그 매도를 한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기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부동산의 흐름은 그 흐름상 하락 국면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